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것들이, 뭐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개요만 우리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어떤 뭐 AI 비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이 기기가 뭐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로 뭘 하든 스마트폰을 뭘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없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앱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PC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PC에서 하는 일들을 그냥 동기화돼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만 하시면 뭐 어떤 일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 렌즈들 있죠. 우리 카메라 렌즈들이 있는데, 이 렌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 해가지고 렌즈인데, 혹시 이제 네이버 실행해 보셔서 네이버 앱 실행해 보면서 그게 동그라미 그린닷 그걸 이제 실행해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사용해 보셨어요? 네. 그 내용도 이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네이버 렌즈 그린닷에 대한 것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린닷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었지만, 네이버는 이 그린닷 렌즈를 가지고 좀 세분화시켜서 따로따로 이제 이 기능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구글 렌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렌즈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해놨지만, 네이버 렌즈는 좀 사용자가 편의성을 있게 이건 구분을 해놔가지고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나. 뭐 그거는 이제 이 렌즈를 사용할 때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AI 기능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 네이버 렌즈 그린닷 원형이 동그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 렌즈로 제품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고, 이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이제 꽃이나 나무를 봤을 때 그 나무나 꽃의 이름을 내가 몰랐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렌즈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 비추기만 해서 촬영만 하면 얘가 뭔가를 뭐 어떤 이름인지 쫙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쇼핑 렌즈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쇼핑 렌즈라는 게 따로 있어서 어떤 물건을 또 지금 아까하고 이제 스마트 렌즈가 좀 다른 게, 이제 이거는 쇼핑 링크하고 연결이 되게끔 그 링크를 같이 연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찍어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쇼핑몰들이 나와서 가격 대비를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앱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그 뉴스 안에, 이건 그린닷 기능은 아니고 뉴스 안에서 이제 이 AI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요약을 해주는 그런 신문 사이트들이 따로 있어요. 다 지금 AI 요약해주는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신문 사이트에서 AI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긴 기사를 내가 다 보지 않아도 요약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기사가 요약이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든 PC든 선생님들이 네이버 요약을 어떤 검색을 하게 되면 AI 브리핑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AI 브리핑. 그래서 PC에서든지 스마트폰에서든지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하게 되면 AI 브리핑을 해서 먼저 그 AI가 찾아준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블로그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서 한번 네이버 그린닷을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아까 다 해놨는데 또 끊어졌네요.
이제 네이버 앱을 실행하게 되면 자, 이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네이버 앱을 실행하면 이 화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 동그라미가 이 검색창에 있질 않고 여기 하단에 있었어요. 하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쇼핑 탭, 그 다음에 홈, 그 다음에 투데이, 클립, 그 다음에 나의 계정 쪽으로 이제 가게끔 이렇게 5가지 아이콘이 들어있고, 여기 검색창에 여기 그린닷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동그라미 원형으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렌즈를 통합을 시켜놨죠. 여기 화면에서는. 그래서 렌즈, 음악, 음성, 내 주변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렌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 렌즈예요. 스마트 렌즈. 그 스마트 렌즈가 나오는데 이 스마트 렌즈가 나오면 이 제품을 내가 이제 원하는 제품 이름이 모를 때 이 제품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검색을 얘가 찾아준다라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얘가 로이체의 마우스다라는 걸 나오고 그다음에 AI 브리핑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먼저 제품 검색을 해줍니다. 쭉 내려가 보면 유사한 이미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도 가격 비교 쇼핑 링크까지 같이 연결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스마트 렌즈로 보시게 되면 여기 렌즈로 들어와서 스마트 렌즈는 내가 모르는 제품에 대한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제품 검색을 해서 사물을 검색해서 그 사물에 대한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뭐 솔직히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 그 야생화들 꽃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너무 이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을 모르잖아요. 우리 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찍어보기만 해도 바로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능이 바로 스마트 렌즈다. 스마트 렌즈. 그 다음에 쇼핑 렌즈는 이제 바로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얘가 제품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름이 먼저 나왔지만 이번에는 얘를 찍으면 쇼핑 렌즈에서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바로 쇼핑몰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쇼핑몰이 이 제품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쇼핑몰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쇼핑몰이.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세분화 시켜놨던 게 네이버 렌즈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제는 문자 인식까지 해줍니다. 문자 인식.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그 어떤 이미지 안에 글씨가 있는데 그 명언구가 있어. 근데 명언구만 이미지는 굳이 필요 없고 나는 명언구만 가져오고 싶어. 이럴 경우에 이렇게 요 문자 인식 렌즈로 오셔서 그 이미지를 찍으면 문자만 얘가 클릭을 해요. 문자만. 그러면 그 문자만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볼까요? 요 볼펜에 지금 이름이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찍어볼게요. 지금 제품을 여기 나오죠. 여기 문자 인식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글씨가 딱 나와요. 쫙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복사해서 딴 데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나와의 채팅창으로 가져가든 문자로 가져가든 카톡으로 보내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번역이 필요하다면 번역까지도 얘가 해주는 거죠. 번역까지 해줘서 얘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원하는 것만 나는 요것만 가져가고 싶어. 가운데 건 필요 없어. 그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선택된 부분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부분만. 글씨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주시는 게 여기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 그냥 할게요. 요걸로. 자, 여기서 렌즈로 제가 다시 한번 요 글씨를 한번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글씨를 얘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문자 인식으로 제가 안 했나 보다. 스마트 렌즈로 갔었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씨를 인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글씨를 딱 인식을 하죠. 여기 키보드에 있는 글씨, 여기 있는 글씨 이런 거 다 인식을 합니다. 전체를 선택할 거냐, 요것만 가져올 거냐, 요렇게 내가 선택하면 선택한
글자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글씨가 쫙 이제 이미지의 글씨가 있다면 이렇게 문서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촬영만 했었잖아요. 촬영을 해서 가져왔는데 내 이미지 안에 있는 거, 갤러리 안에 있는 이미지도 불러와서 글자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쇼핑 렌즈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만 이제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서가지고 혼자 앉아 서가지고 스마트 렌즈 켜고 쇼핑 렌즈 켜가지고 이걸 찍어가기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미리 카메라로 다 찍어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 갔다 오셔서 내가 어떤 사무실이든 숙소든 이런 데 가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갤러리로 이렇게 찍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얘가 스마트 렌즈로 불러왔으면은 이 제품에 대한 이름을 알려줄 거고, 그죠? 옆에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 안 나오고 오히려 케이스가 나오네요. 케이스 이름이 이렇게 케이스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문자가 있었다면 쇼핑 렌즈로 간다면 쇼핑 렌즈로 와서 이 제품을 내가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을 찾아주겠죠. 또 이렇게 해서 찍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물건을 찾아줍니다. 예, 이렇게 케이스에 대한 걸로 얘가 찾아주네요. 케이스에 대한 걸로. 그래서 이미지 내가 촬영을 한 데이터를 불러와도 가능하다. 촬영한 데이터를 불러와도 가능하다. 예,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서류 중에 중요한 문자만 발췌를 해서 그 문자를 좀 AI한테 물어봐서 좀 정확한 결과값을 좀 알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네이버 렌즈가 먼저 했던 건데 이 와인 라벨이요. 와인 선생님들 좋아하시나요? 그 와인을 설문을 받았는데 그 와인이 가격이 얼마인지 다 외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물론 한국어로 써져 있는 제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국어로 써져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제품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이 와인 라벨로 찍으면 그 제품을 확실하게 딱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3만원짜리구나 그리고 어느 나라 거구나 이런 것들을 얘가 쫙 찾아주는 게 이 와인 라벨이에요. 와인 라벨.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고 요 네 가지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얘는 이제 QR 코드와 바코드까지 인식을 하는 겁니다. QR 코드와 바코드까지 인식을 해서 아까 이제 팀 채팅에 들어오시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을. 그렇게 여기서 네이버 렌즈도 실행을 해서 카메라 실행 안 하셔도 네이버 렌즈로 해서 QR 코드로 오시면 바로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와 주문이 가능한 거예요. 결제와 주문. 그러면 내가 결제에 대한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계좌나 카드가 있다면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결제까지 QR로 찍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렌즈는 결제 기능, 그 다음에 스마트 렌즈 기능,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뭐 이런 QR 코드까지 이렇게 6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 그린닷에 있는 렌즈 기능입니다. 렌즈 기능. 많이는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이버 앱을 실행을 하시고 나서 요걸 클릭을 했을 때 요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필요시 카메라에서 스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카메라도 어떤 카메라는 스캔 기능, 문자 인식까지 기능이 있지만 그런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이제 렌즈로 확인을 하시면 그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 기능이 뭘까요? 음악. 요 음악은 음악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이버에 등록된 음악을 얘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음악을 바로 찾아줍니다. 음악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근데 찾아주는데 원곡자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원곡자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만약에 이제 그 리메이크한 그 가수가 불렀다면 그 가수까지도 같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 가수로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신기한 거죠. 원곡자 노래를 만약에 그 옛날 노래를 70년대, 80년대 노래를 요즘 가수가 불렀다면 요즘 가수 노래로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주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요 음악키를 선생님이 키고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면
한번 음악이 맞게 나오는지. 이거는 근데 이제 막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잡음이 많으면 검색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실내 공간 같은 데 갔을 때 선생님들이 만약 하시게 되면 볼게요. 찾았나요? 찾았죠? 음악 찾았죠? 예. 이게 이번에 신곡인데, 얘네들 신곡인데, 악뮤 신곡인데 벌써 찾았죠? 예, 노래 찾았죠?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심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뭐 지방 같은 데 갔는데 어떤 식당이나 레스토랑, 카페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 근데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가수 이름도 제목도 모르면 그런 데서는 그래도 좀 틀어놓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봤을 때 음악을 쉽게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기능으로 가지고 옆에 친구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이런 기능 쓰는 거를. 그러면 이걸 내가 딱 찾아서 음악, 야, 이런 음악이야. 딱 알려줘도 되는 거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알려줘도 되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 네이버의 음악 기능으로 작년 상반기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성동이라고 장혁이하고 김광기하고 한 6명 정도가 영국 유학 일주일간 유학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부 끝나고 이제 그 한 마을에 있는 레스토랑 그날은 그 음악 퀴즈하고 여러 퀴즈를 내는 그 맥주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퀴즈는 다른 퀴즈는 하나도 못 맞췄지만 우리 팀만 연예인 팀만 음악 퀴즈를 다 맞췄어요. 5문제인가 6문제를 바로 이 기능을 써서. 그래서 성동이는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스마트폰에 이런 AI 기능이 있는지 자도 몰랐고 진짜 이런 기능이 너무 신기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 팀만 이 음악 기능으로 음악을 다 맞춘 거예요. 그 해외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조차도 이 음악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가 있는 건 뭐예요? 음성으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음성 검색. 그 음성으로 내가 마이크를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오늘 날씨가 어떤지 나한테 알려줄래? 현재 증포동은 흐리고 기온은 21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립니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내가 물어보면 음성으로 답을 해주는 거죠. 음성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불편하고 뭐 타이핑 치는 게 불편하다. 그럴 때는 이 마이크 기능을 켜서 음성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음성으로. 그러면 좀 편하죠. 내가 타이핑 치는 거 뭐 진짜 요즘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게 쳐요. 뭐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치는데 너무 잘 치더라고. 그거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키보드 치는 게.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이제 하게 되면 음성 인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음성 인식 기가 막히게 해서 예전보다는 이게 음성 인식 마이크가 들어왔을 때마보다는 진짜 정확하게 인식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네이버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죠. 네이버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 플레이스, 이 소상공인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을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매장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위치 기반으로 그 매장들을 찾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내 주변이에요. 내 주변. 그럼 이 내 주변을 딱 누르면 이제 위치 기반으로 현재 여기 안흥동인가봐요. 여기가 자, 안흥동에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이런 식당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맛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맛집들 순서대로 여기 이제 필터를 내가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필터를 클릭을 해서 거리 기반이냐, 나는 한식이냐, 중식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간대도, 가격대도, 연령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필터를 적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영업 중인 데를 나 찾고 싶다 그러면 영업 중인 데를 이렇게 찾아서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우리가 이제 급하게라기보다도 어떤 여행을 갔을 때도 어떤 이런 식당이나 맛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몰라. 근데 블로그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보고서 찾아보면서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스마트 어라운드. 이 내 주변으로 찾아보면 훨씬 더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죠.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뭐 카페, 디저트, 이런 카페, 디저트까지도 아주 거리 기반으로 이제 내가 3km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기반으로 쫙 나온다는 거예요. 거리 기반으로. 그러면 이걸 네이버에 뭐죠? 내비게이션으로 하면 이걸 연결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아, 그거는 아직은 안 돼요. 네이버 지도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하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 검색을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길찾기가 나오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 내 PC에, PC래. 자동차에 이제 네이버 지도로 하게 되면 네이버 지도로 이게 네이버 연동이 돼요. 그러면 길찾기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연결되면 바로 이제 자동차하고 내비게이션 연동이 돼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거리로. 그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카페, 디저트, 뭐 술집,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문화, 테마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야, 이 근처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정하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블로그 찾아보고 뭐 네이버 검색 찾아보고 막 했는데, 나는 위치 기반 내 주변을 딱 클릭을 해서 여기 맛집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찾아서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스마트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그린닷이 이런 기능으로, 이 네 가지 기능으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봤을 때 뉴스를 넘어가게 되면 이 뉴스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AI 요약이 있었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들이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 요약만 없었던 거죠. 여기 공유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 키우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생긴 게 AI 요약까지 생긴 거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요약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속도도 빠르게 그냥 바로 요약을 해주는, 이렇게 긴 기사를 나는 광고도 안 받고 안 보고 그냥 바로 이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I 요약 버튼 딱 누르면 딱 세 파트로 딱 나누네요. 3단계로 딱 해서 요약을 해서 요약을 해주는, 물론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내용 기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요약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는 기종에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기종. 요게 이제 나오는 기사가 있고, 이 신문 사이트 있잖아요. 신문 사이트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와요. 지금 보면 여기는 또 나오네. 노콘 뉴스는 현재 나오고요. 노콘 뉴스 말고 다른 뉴스 국제신문 한번 가볼까요? 국제신문의 기사를 하나 눌렀을 때 여기도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신문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신문도 제가 봤을 때 신문이 다 있진 않더라고요. YTN도 있네요. 예. 그래서 전에 이제 한번,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다 나오는데 2주 전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수업을 하는데 요걸 보여주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AI 요약이요. 요약이 안 나오는데 오늘은 또 AI 요약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 YTN. 그때는 어떤 사이트를 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MBC도 한번 눌러볼까요? MBC는 안 나오죠. 여기 봐. MBC는 안 나오죠. 네, MBC는 안 나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올 수도 있고 이 뉴스 사이트마다 나오는 게 달라요. 네, 뉴스 중에 뉴스로 갔을 때 신문 기사 이제 가잖아요. 신문 기사 중에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근데 모든 뉴스가 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예, 모든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스포츠 뉴스로 들어와도 스포츠 뉴스는 없잖아요. 근데 음성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음성으로 내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남성으로 들을 거냐, 여성으로 들을 거냐. 속도도 이제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만약에 여성으로 듣게 되면 스포티비 뉴스 장하준 기자, 스위스의 한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에서 여자친구를 구해낸 축구 선수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는 연인과 함께 무대에 올라 네, 뜨거운 이렇게 모습.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좀 뭐 읽기가 좀 그러면 이렇게 음성으로 이어폰 끼고 이렇게 들으셔도 음악 듣듯이 들으시면 편하게 기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 사이트들이 이 포털 사이트들이 AI 기능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서 AI 기능을 버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AI 버튼 그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끔 알고리즘을 얘가 아예 지원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 AI 버튼이 생김으로 인해서 매출이 완전 달라졌대요. 엄청나게 달라졌대요. 그 추천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 스마트 스토어로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앱으로 가셔야 돼요. 이 앱으로 스마트 스토어 앱으로 가야지만 얘가 그 기능을 발휘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앱으로 가게 되면 그냥 여기 나오죠. 요 AI 기능, 요 기능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 앱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가게 되면 없어요. 네이버 앱에서 얘는 앱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앱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이 AI 기능을 스마트 스토어에다 장착을 하면서 고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아졌고 매출도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제품을 사주는 제품에 대해서 쇼핑 에이전트거든요. 쉽게 물건을 찾아보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에이전트 시대. 예. AI한테 모든 걸 다 맡겨서 AI가 내 매니저처럼 모든 걸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KBS에서 그 AI 에이전트에 대한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찍은 게 있었는데, 와, 그거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제는 세계에 사는 그 직업들이 그분은 보안 관련 업체 그 대표신데 전 세계 물류 관련 보안을 컴퓨터 한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로. 옛날에는 직원을 쓰고 이렇게 막 하고 그 사무실에 직원들이 막 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된 AI로 해가지고 밤새 돌아가서 아침에 보고서 딱 작성해서 딱 올라오게끔 돼서 나는 보기만 하고 검토하고 엔터 누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취미 일을 하든지 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밤새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예. 이제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생성형 AI 중에 그 젠스파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젠스파크.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그 미국에서는 처음에 그 에이전트를 도입을 했을 때 그 내가 어떤 여행을 가자고 이제 여행 계획을 얘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면 숙소며 식당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뽑아주잖아요. 근데 숙소도 AI가 전화해서 예약해주고, 네, 식당도 AI가 전화해서 예약해주고, 이렇게 다 AI가 다 해주고 예약까지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서 처음 나올 때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까지 됐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쯤에 우리 한국까지도 연결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젠스파크 앱을 이용하게 해서 어떤 여행이나 예약 관련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AI가 그 업체로 전화를 해서 예약까지 잡아주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네이버 앱, 전 세계에서 구글 앱을 메인으로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구글을 메인으로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앱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예전만큼은 이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구글 AI로 들어오고 구글이 들어오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나라 토종 이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꾸준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하나 할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할 게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요게 이제 아이폰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폰도 가능한 글쓰기 어시스트예요. 근데 요게 최신 폰에만 지금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승희 선생님 폰이 어떤 거예요? 아이폰이세요? 나요? 아니요. 플립폰? 아, 플립폰 버전 6이에요? 됐고. 오늘 아이폰 가지고 분이 하나도 안 오셨구나.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조수진님하고 박지영님 아이폰 가지신 분이 오늘 아예 안 오셨구나. 자, 그럼 됐으면. 그럼 우리는 갤럭시 폰이니까. 근데 우리 이정욱 선생님만 지금 이제 예전 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쓰기 어시스트가 아마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뭐예요? 최신. S25, 26으로요? 26? 저부터 배웠잖아요. 26으로 바꾸셨어요? 야, 그러셨구나. 그 지난주에 너무 이제 우리 했는데 AI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셔서 그래서 바로 바꾸셨구나. 그전에는 불편할 줄 몰랐는데. 예. 이제는 하셔야죠. 하게 되니까 불편하시죠. 네. 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수업을 또 듣다 보시니까 이게 이런 수업이 뭐 한 번만 들으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시면 훨씬 더 최신폰이 필요하긴 합니다. 진짜 최신폰이 필요하고 바로 가서 바꿨지. 바로 가서 바꾸셨구나. 예. 아, 진짜. 맞아요.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도 청강대에서 수업할 때 그때도 두 분이 예전 폰 있어요. 예전 아주 진짜 오래된 폰. 진짜 오래된 폰이었는데 이 AI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러더니 답답하셔가지고 가서 저랑 똑같은 폰으로 아예 바꿔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S25 울트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다시 26 울트라로 바꿨지만 근데 이제 바꾸면서도 예전 폰 1년밖에 안 썼으니까 이제 중고폰으로 팔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샀던 금액의 절반 정도 받으니까 이 폰을 하면서 절반 가격 지불하고 이거 나머지 하고 그 할부 그대로 또 이어받고 하니까 크게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갤럭시 글쓰기 어시스트, 지난주에 우리가 갤럭시에 들어있는 AI에 대해서 쫙 봤었잖아요. 봤는데 가장 많이 쓸 거에 우리는 이 글쓰기 어시스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 어시스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뭐 글쓰기 어시스트가 어떤 키워드만 입력을 한다든지 초안을 딱 넣게 되면 얘가 멋진 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멋진 글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번역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지만 진짜 내가 누구한테 생일 축하해, 뭐 승진 축하해, 입학 축하해,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병원에서 퇴원할 때 뭐 퇴원을 축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구를 보내는데 그 다음 문구가 없어. 사실은 솔직히 자녀들한테 누가 생일 축하해 하고 뭐 그 다음 문구를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구 이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 혹시? 혹시 유 선생님 없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그게 끝이 아닌가요? 뭐 또 카톡으로 보내도 마찬가지고 문자로 보내도.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글쓰기 어시스트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대화도 가능하고 문장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글쓰기를 교정할 수 있고 답장도 바꿀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AI를 이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거의 글쓰기 어시스트를 이제 온을 해놓고 쓰게 되면 되니까 거의 기본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버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짧은 단어를 풍성한 문장으로 팽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봐도 길게 답을 얘가 이제 이 AI로 대답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얘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맥락을 이해를 해서 그 맥락으로 여러 가지 톤이나 글자 스타일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써보신 적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 글쓰기 조작 기능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키보드, 우리가 이제 글쓰기 입력창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키보드가 뜨죠? 예, 키보드가 뜹니다.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이게 반짝반짝 별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별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우리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카톡방으로 한번 가면 여기 메시지 입력창에 클릭을 하게 되면 키보드가 뜨죠.
자, 왼쪽 상단에 반짝반짝 별이 보이나요? 네. 다 있으신가요? 키보드 창이 뜨면 삼성 키보드가 떴을 때 삼성 키보드 예. 우리 팀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 근데 여기 우리 선생님이 안 뜨세요? 제가 구글 안 되죠. 자, 만약에 아까 안 됐으면 설정에서 설정을 안 했나? 그 글쓰기 어시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 네. 글쓰기. 이게 글쓰기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어시스트가 활성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또 얘가 인식을 또 늦네요. 여기 상단바 내려서 설정창에서 검색창에 글쓰기를 어시스트 치면 요거 나오잖아요. 갤럭시 AI. 요거 나와서 요거 클릭하게 되면 여기 갤럭시 AI가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 여기 사용 중 이게 있나? 없으세요? 버전이 그게 낫지 않았었는데 선생님. 제가 안 해놨어요. 재미나게 그러면 안 돼요. 만약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가 기능이 이제 선생님은 그거 별표 그거 하시면 돼요. 제가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우리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별표로 반짝반짝 별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딱 하잖아요. 클릭을 하면 요런 창이 떠요. 요런 창이. 그래서 대화를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자를 썼는데 철자가 틀려, 문법도 틀려. 그러면 요 철자 문법을 클릭을 하면 글 문장이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고 문장 스타일에다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어떤 큰 메모를 받았는데 그거 너무 길어.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요약하는 기능도 들어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많이 쓰는 게 글 작성이에요. 하단에 있는 글 작성. 이 글 작성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뜨나요? 네. 자, 이 창이 뜨는데 자, 왼쪽에 요 가운데는 키워드나 내가 글 쓰고 싶은 주제를 입력을 하셔도 되는 거고, 자, 총 125자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125자.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메뉴. 왼쪽에 일반을 클릭을 해보면, 일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자, 또 얘가 또 먹통이네요.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자, 뜨면, 누르면, 지금 일반, 이메일, 소셜미디어 댓글이 있죠? 네 가지. 그럼 일반적인 글은 그냥 일반적인 글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메일 스타일로 얘가 글을 써줘요. 이메일. 그냥 상대방한테, 고객한테, 아니면 이메일을 보낼 때 어떤 문장으로 좀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고 싶을 때, 이제 어떤 대화를, 주제를 넣고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게 되면 예쁘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는 우리 이제 10대, 20대가 쓸 때 이모티콘 같은 거 막 달려있는 거 있죠. 뭐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달려있는 거. 그런 모양을 보여줘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댓글은 일반적인 댓글 형태로, 진짜, 형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공선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연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친근한이냐, 정중한을 할 거냐, 공선화를 할 거냐. 그래서 연배에 따라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 글쓰기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쓰시면, 여기다가, 누구야, 만약에 이제, 이제 친구한테, 여기서 이제 생일이 이제 가까운 친구한테, 뭐, 지용아, 생일 축하해 라고 한번 썼어요. 생일 축하해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댓글이 아닌 소셜미디어로 바꾸고, 여기 이제 지용아 이렇게 낮춤이었잖아요. 그러면 공선함보다는
친근으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여기 생성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요 문장 하나만 딱 썼는데 요거 쓰고 딱 생성 누르면 어떻게 되나? 그냥 기다려 보세요.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저는 지금 화면이 나왔는데 집에 약간 안 바뀌어서 그래. 이렇게 나왔어요. 저렇게 길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안 바뀌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자 이렇게 길게 선생님들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들 길게 나왔나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요 내용대로 하시게 되면 자 우리 이제 나와의 채팅에서 써보시니까 문장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거를 이제 썼을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 아까 그 지용아 생일 축하해라고 했을 때 여기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바꾸고 공소란이 아니라 친근한을 바꿔서 생성 딱 누르게 되니까 글자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적용 누르면 바로 가요. 그 채팅창으로 복사하게 되면 복사를 했다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도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쓰기 누르면 또 바꿔줘. 예, 또 바꿔줘.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 누르면 어디로 간다? 우리 채팅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채팅창으로 가서 채팅창에서 딱 보내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기능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글 쓰고 싶은 거 125자까지니까 어떤 시를 쓰고 싶다? 그럼 시 주제를 딱 쓰게 되면 시도 써주겠죠. 예, 일반적인 글로 해놓고 그렇게 쓰시게 되면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 문구를 생신 축하합니다 라고 하나 딱 써놓고 이렇게 소셜미디어 형태로 딱 바꿔서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AI를 썼네 라고 생각하실까요? 안 해요. 거의 그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편집글까지 보내줬어 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 마음 자체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글에 대한 어떤 형태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글쓰기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한 번 더 형태를 글쓰기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메타가 어딘지 아시죠? 메타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회사인데 페이스북이 이제 작년에 메타.ai를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국내에 오픈은 안 했었어요. 국내 오픈은 안 했는데 국내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 1년 만에 오픈을 했는데 무료예요. 무료. 메타 AI가 무료인데 제가 메타 AI에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간단하게 저도 엊그저께 지금 알게 된 건데 얘가 구구단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냥 게임을. 그랬더니 구구단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몇이에요? 확인. 네. 이렇게 그냥 내가 몇 줄 썼는데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구단 게임 같은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핑퐁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옛날 핑퐁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너무 빠르더라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다시 만들어 달라 했더니 요청한 대로 계속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업데이트 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핑퐁 게임 누르면 업데이트 누르면 예. 요런 게임. 요런 게임 만드는데 이게 무료예요. 지금 무료. 이미지 생성도 무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영상 만드는 것도 무료고 그래서 이 메타
AI가 메타.AI야. 메타.AI인데 PC에서도 이게 가능하고요. 앱도 같이 출시가 돼가지고 앱이 뭐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것도 제미나이는 무료로 쓰시게 되면 이미지 생성이 100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 질문도 한 번 하다 보면 이제 끝났습니다. 질문도 더 이상 못 해요. 근데 얘는 현재 무료예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메타 AI 볼게요. 아이고 왜 또 이게 엉뚱한 게 들어가냐. 플레이스토어에서 메타 요거 치시면 요거 뜰 거예요. 요거 요렇게 뜬 거. 다른 거 말고 요거.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설치를 하세요. 요거를 메타 AI 요걸 설치하세요. 지금 5월 12일 날 업데이트 됐어요. 최근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서 먼저 오픈했다가 우리나라는 1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1년 만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성능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성능 비교를 해서 나왔는데 현재는 한 4위 정도? 1위는 이제 제미나이, 그 다음에 뭐 챗GPT, 클로드, 이렇게 이제 메타 AI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AI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영문 이미지 생성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이미지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들어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만들어주기 하면 이렇게 소스들이 있어요. 얘도 기본적인 소스가 동영상이나 이런 소스들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면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내 파일을 올려도 되고 촬영을 해도 되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인스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인스턴트가 기본이냐 아니면 더 생각을 더 깊이 할 거냐 답을 빨리 할 거냐 좀 더 생각해서 답을 할 거냐 추론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일종의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경은 스마트 안경이에요. 지금 메타가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요 안경 쓰면 스마트폰 필요 없대요. 진짜 이 안경이 스마트폰 기능을 다 한대요. 메타 안경이 지금 조만간에 이제 상용화 돼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 미국에서는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 보면 클릭하면 기기를 추가할 거냐 말 거냐 뜨거든요. 요게 지금 뜹니다. 그래서 이 메타 AI 무료니까 지금 무료일 때 이미지 생성을 하게 되면 보면 이미지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뭐라면 여기 만약 서희 장군이 이게 어떻게 나올까 볼까요? 뭐 이런 모습이 나올까?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올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이미지 생성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설치 아마 시간 한참 걸릴 거예요. 네, 이미지 생성하는데 얘는 이제 한 장짜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지 생성할 때 4장을 같이 보여줘요. 근데 여긴 스마트폰은 2장인데 PC에서는 4장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멋있게 나오죠. 예, 이거를 내가 이제 또 다시 수정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예. 간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구말린 대첩에 대한 이 역사 이야기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럼 클릭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누르면 얘가 이제 애니메이션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 얘가 설명 넣게 되면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했는데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제 사진을 넣어서 이 치비 스티커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 치비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예. 이제 만들어 준 거를 이거를 선생님들이 각각 개별로 쓰고 싶죠. 예, 개별로 쓰고 싶은 게 우리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는 이게 기능이 있잖아요. 요 기능이 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요 기능을 개별로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 오늘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들어봤으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찍어준 나는 단체 사진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나를 잘라서 합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사진을 한번 제가 갤러리에서 개별로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스티커를 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불러왔어요. 그죠? 갤러리에 불러왔으면 여기 화면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꾹 누르면 얘는 이제 분리가 안 된대요. 얘는 또 얘는 된대요. 자, 이렇게 뜨죠? 그러면 복사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스티커로 저장, 이미지로 저장이에요. 그럼 스티커로 저장을 하든지 이미지로 저장하게 되면 얘가 이미지로 저장을 하겠죠. 이미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럼 요거를 내가 공유하면 어디로 간다? 보낼 수 있는 데로 보내면 되겠죠. 요 이미지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클릭을 꾹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기서 요 폰에서 이거를 요것만 꾹 누르면 이 폰만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폰만 또 하나 또 만들어 옆에 세워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사해서 해놓으면 옆에 지금 또 하나 여기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나 더. 그러면 이게 쌍둥이가 됐잖아요. 그럼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셨을 때 합성이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다. 요것도 나중에 할게요. 요건 또 나중에 한번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고 하는 거 하면서 요걸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비 스티커 만드는 것도 아주 쉬워졌다. 치비 스티커 만드는 것도. 요런 이제 요 만든 거를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저를 따서 여기 이렇게 메모리 이미지를 저장한 거예요. 예. 요게 지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만드는 치비 스티커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앞으로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마트폰 재밌죠? 예,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이 갤러리 안에서만도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AI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갤러리 안에도. 우리 가지고 있는 갤러리 안에도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또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아까 글쓰기를 좀 더 해볼게요. 좀 더 해보면, 글쓰기를 딱 아까 이렇게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냈잖아요. 선생님들 만든 걸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보내보세요. 글쓰기를 눌러서, 요거 해서, 누르고, 글 작성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자, 흐린 하늘의 먹구름으로 시를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정중한 스타일로 일반적인 스타일로 한번 써달라고 하는지 얘가 써줄지 여기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글을 써주는 거네요. 여기 이렇게 글을 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요 내용에서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제 구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냥 구름이라고 쓰고 이거를 그냥 댓글로 쓰고 어떻게 또 써주나 키워드. 그럼 여기 이제 얘가 써요. 글자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글자도 적당히 어느 정도 문구 이상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한번 써주고 그냥 댓글로 썼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쓰는다 여기 나오죠. 예, 구름이 흘러간다 썼더니
그 느낌을 내가 썼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만약에 이제 적용 누르면 바로 가겠죠. 그럼 내가 복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눌러서 전송.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그 느낌 하나 그냥 구름이 흘러간다 이 느낌 하나 싹 썼는데 얘는 이런 느낌으로 글을 하나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방송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비 오는 날뭐 흙내음 맡으니 그냥 쏙 요 문구만 했는데도 와 비 온 뒤에 막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작가들이 쓰는 거를 얘가 다 쓰는 이제 글쓰기가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미나이나 챗GPT를 가서도 이런 글을 써달라고 하면 이제 아주 이제 수려하게 아주 글 잘 써주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도 하겠지만 거기다가 사진 한 장만 딱 올려도 얘가 올리고 뭘 써달라, 시를 써달라, 에세이를 써달라, 소설을 써달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줘요? 그게 맞게끔 써준다는 거예요. 자, 또 이걸 저는 이제 어디에다 쓰냐면 이 글 작성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쇼핑들 많이 하죠. 네이버 쇼핑 많이 하죠. 그럼 리뷰 써야 되죠. 리뷰 쓰면 포인트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현금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뷰를 쓰실 때 쓰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배송 빠르다, 뭐 제품 좋다, 많이 파세요, 뭐 이 정도 글자잖아요. 그거 그렇게만 써놓고 여기다가 일반에다가 댓글로 쓰고 공선안으로 보내면 글이 어떻게 돼요? 아주 멋지게 나오네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배송 빠르고 제품 좋아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고 댓글 쓰고 공선안으로 생성 누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분명 이렇게 댓글을 쓴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제품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리뷰를 달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이게 그 업체 측에서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이 구매를 했을 때 글이 진짜 정성 들여 써졌네 보고 조회수도 올라가면서 이 글에 대한 제품 판매, 그럼 나중에 어떻게 오냐면 이 업체 측에서도 또 감사 댓글이 와요. 감사 댓글이 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인트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나도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업체 측에서도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쓰면서 진짜 뭐라고 쓰기 너무 답답했는데, 근데 이제 그 댓글창에서는 예전에는 바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복사를 하셔야 돼요. 복사하고 거기다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예. 네이버 창에서는, 네이버 쇼핑몰에서는 리뷰 달 때는 적용이 아니고 복사로 가셔야 돼요. 복사를 하셔서 가시면 이게 가능하다. 너무 좋죠? 예.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예. 이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되고, 뭐 진짜 자녀들 친구들한테도 당장 내일 모레 뭐 이게 생일이 있다, 뭐 어떤 뭐 축하할 일이 있다면 그 축하할 일에 대한 이것들을 뭐뭐에 진짜 너무 축하해라고 해놓고 그냥 생성 딱 누르면, 그 소셜 미디어 형태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멋진 글이 가니까 그렇게 가고 그냥 생일 쿠폰 하나 딱 보내주면, 그러면 이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내도 되고 친구들, 자녀들한테, 뭐 후배들 이렇게 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이렇게 너무 기분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125자까지 내가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근데 재미난 챗GPT는 어때요?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글이 많잖아요. 아니면 그 내가 문서를 쓴 거를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서를 분석을 해서 시를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거를 어떤 응원의 글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 뭐 포토 에세이를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탄성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작성을 잘 하시면 이 글쓰기 어시스트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는 글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 같은 경우 여기 카톡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카톡에서 번역 기능도 있고, 맞춤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쓴 글에 대해서 문장을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게, 제가 준비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번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글쓰기, 친근한 톤, 전문적인 톤, 뭐 소셜 톤 이런 식으로 문장 스타일을 바꿀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핵심 문법, 여기 철자도 내가 수정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긴 문장이 왔다면 긴 문장을 요약까지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글쓰기 어시스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런 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제미나이가 있으니까, 아니면 아까 이제 했던 제미나이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무료로 못 쓰게 되면 그때는 메타로 가서 메타 AI에서 선생님이 쓰시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메타가 이제 무료로 되니까 선생님이 마음대로 편하게 무료일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 추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타이핑을 줄이고 선생님들이 AI로 글 쓰고, 그 다음에 긴 문장이 아니어도 키워드만 입력을 해줘도 얘가 그 문맥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멋진 글을 작성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실습하는 단계고요. 실습하는 단계를 제가 쭉 만들어 놓은 거고, 쭉 넘어가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AI로 문장 다듬어서 별 만들어서 외국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해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인사 인못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메모도 많이 하시죠. 메모 많이 하시는데 어디다 하세요? 메모를? 메모장? 나와의 채팅? 나와의 채팅 많이 하시죠. 근데 나와의 채팅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쓴 글 찾으려면 벽타기 해야 되죠. 엄청 많이 썼은 게 벽타기 해야 되잖아요. 이쪽에 이제 벽타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 쓴 거를 쭉 올라가 보는 거. 자, 저도 이제 나와의 채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나와의 채팅을 한번 가보면, 나와의 채팅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메모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 저는 이제 이게 카톡에서 작년 상반기에 들어간 기능이에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제 1년 됐죠. 이제 이 기능이 1년 된 건데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기능을. 자, 무슨 기능이냐면, 나와의 채팅을 했어. 나와의 채팅을 했는데 내가 쓰고 하는 것들을 플레이스를 좀 내가 나와의 채팅에다가 이제 맛집 같은 걸 내가 다 갖다 넣어놓잖아요. 이제 링크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근데 플레이스만 내가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예전에는 책갈피라는 게 있었죠. 근데 책갈피보다는 훨씬 더 이게 빠른 게, 자, 검색 돋보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해시태그가 전 뜹니다. 태그가 떠서 요게 이제 조금 지도잖아요. 요 모양이 지도. 그럼 요 지도를 이제 쉬운 4개나 이제 지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 플레이스만 보입니다. 내가 했던 플레이스만. 자, 플레이스만 쫙 보게 돼서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스만 보게 되니까 요걸 찾아서 전복식당이 뭐였지? 클릭해보면 어디로 가요? 네이버 지도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아줍니다. 이게 나와의 채팅인데 선생님들도 이게 다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요거를 이제 빠져나오고 제가 맨 밑으로 갔을 때, 현재는 이걸 안 해놨어요. 이건 안 해놨는데, 이걸 이제 링크를 보내놨잖아요. 제가 링크를 보내놨는데, 자, 링크를 여기 내가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는 이 링크를 꾹 누르면 상단에 이렇게 떠요. 태그가 꾹 누르면. 예전에 책갈피가 있었는데 지금 책갈피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꾹 누르면 나오고, 옆에 화살표를 딱 누르면 태그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 링크고 플레이스고 뭐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링크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눌러서 꾹 눌러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하는 거는 별을 누르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개를 부르게 되면 2개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눌러서 별을 클릭하게 되면 별만 나오는 거예요. 별에 관련된 것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로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메모를 하신 거를 이렇게 메모하신 거를 사진이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되겠죠. 사진이면 카메라고 쭉 눌러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메모를 하신 거를 쭉 안 된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프롬프트인데
요 프롬프트를 꾹 눌러서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요거는 눌러보니까 뭐로 갈까? 문서 파일로 요걸로 누르는 거예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두 개가 작성이 되겠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자 우리 선생님 지금 따라오셨어요? 못 따라오셨죠? 나와 채팅을 잘 못해. 아 나와의 채팅을 모신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카톡을 들어오시죠? 네. 카톡을 들어오면 저 맨 하단에 메뉴가 제게 본인 얼굴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있는 내 얼굴이 있어요. 네.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 메뉴로 들어갔는데 여기 나와의 채팅이 있어요. 네. 요걸 클릭하게 되면 나와의 채팅으로 메뉴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여기로 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통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플레이스를 찾았어. 여기 만약에 여주 연애홀이라는 식당이 있어. 여주 연애홀을 클릭을 해서 딱 하게 되면 이 플레이스가 나오죠. 그러면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유가 나옵니다. 공유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블로그로 할 거냐 카페로 할 거냐 여러 개 다양하게 이제 나옵니다. SNS 채널이 그 중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카톡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 메뉴에 이렇게 딱 떠요. 채팅창으로 보낼 거냐 여기 나에게 보낼 거냐 나에게가 바로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와의 채팅. 그럼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고 채팅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애홀이라는 식당을 찾아서 해놓은 거예요. 그럼 꾹 눌러서 뭐로 한다? 플레이스. 요거 눌러주고 좀 더 난 중요한 거다. 별을 눌러주고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 요거에 대한 답이 쫙 메모가 되는 거예요. 예. 요런 식으로. 그러면 나와의 채팅 메모 다 좋은데 이 링크도 보내고 그 다음에 제품도 보내고 이미지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할 때 검색을 딱 누르면 물론 이것도 많아지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책으로 누르게 되면 책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맛집 그럼 빵집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태그를 분류를 해서 이 태그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20개에다가 26개, 21개, 21개가 있어요. 21개. 이렇게 21개의 태그로 내가 정한 메모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자, 카톡을 썼지만 이런 기능은 써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너무 좋죠. 예, 이건 너무 좋아요. 이게 메모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들어갔을 때 플레이스만 딱 눌러가지고 플레이스만 찾아가지고 해놓고 이제 플레이스를 쭉 보는 거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건가. 여기 이제 여기 설봉점 강민재 들밥 이거 딱 누르면 바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아 강민재 들밥을 해놓은 거는 여기서 제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조찬 강의를 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이천에 있는 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조찬 강의를 하는데 그 대표님들이 지금 이천에 생긴 지 한 40년 정도 됐대요. 그 모임 자체가 해서 기업인들 뭐 정치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현 회장님은 이제 양정문 원장님이 회장님이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르 조찬의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아트홀 소 아트홀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뮤지컬을 해요. 그 뮤지컬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녁에 7시 반부터 하거든요.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셔서 이번 주 금요일 22일 날 가서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뮤지컬을 합니다. 뮤지컬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행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플레이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어디서 찾아보냐면 이 메인 화면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구글 뉴스가 나와요. 구글 뉴스 이건 아시죠? 구글 뉴스 이걸 이제 막아놓으신 분도 있고 안 막아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막아놨는데 광고도 뜨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뉴스가 나왔네요. 지금 쌀 축제가 이제 복화천 수변공원에서 한다.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이번에.
이번에 이게 작년까지 하다가 그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저기 거기 어디야 그 남이천에 있는 그 농촌 거기 테마파크 농촌 테마파크 거기가 너무 교통편 너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차로도 불편하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천 수변공원을 이제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공원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주차가 어떻게 하실지 이제 조금 이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뉴스들을 쭉 올라가 보면 이렇게 멋진 곳을 뉴스가 올라와요. 이런 곳들이 그러면 이런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뉴스를 제가 이제 뉴스를 클릭을 해서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제가 이제 나와의 채팅으로 보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광고도 있지만 볼만한 뉴스들이 여행 뉴스들이 꽤 많아요. 여행 뉴스들이 특히 제일 많은 게 여행 뉴스예요. 여행과 이제 맛집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신 AI 뉴스도 광고로 떠요. 최신 AI 뉴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혹시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신 분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 이건 직장인들만 가능한가? 자영업자하고? 그런 게 있고, 여기 내일 배움 카드로, 내일 배움 카드를 하게 되면 이게 그분이 발급을 받으면 2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50만 원짜리면 나는 10% 정도만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바로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뉴스가 왼쪽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여기 왼쪽 화면에 이제 뉴스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에 오늘 한 게 이제 카카오톡에 태그로 메모 정리하는 나와의 채팅 메모 정리하는 걸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글쓰기 어시스트로 선생님들이 이제 AI 글로 잘 써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만약에 이제 그런 긴 글을 좀 쓰고 싶으면 갤럭시 키보드판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제미나이나 챗GPT, 메타 AI로 가셔서 거기서 작성을 하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죠. 질문하는 방법은 편해요. 그냥 내가 문구 하나 작성해주고 요거를 소셜미디어 형태냐 아니면 댓글 형태냐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으로 정중하게 보낼 거냐 톤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보낼 거냐 아니면 공손하게 보낼 거냐 요렇게 해서 편지글을 써줘 해주면 편지글을 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렌즈 네이버 그린닷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것저것 좀 벌써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잘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는 게 요거 이제 채팅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폴더 정리하는 이거는 이제 폴더 정리하는 거예요. 채팅방 폴더 정리하는 거. 혹시 채팅방 일반 채팅방을 정리하는 건 아시죠? 폴더 정리하는 거. 우리 한수희 선생님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톡에서 지금 요 오픈방이 있고 채팅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채팅방과 일반 채팅방으로 이제 모아놓아 있는데 상단에 요게 이제 폴더가 있어요. 폴더. 저는 보면 학교, 그다음에 강의 현장, 대학원, 그다음에 동문회, 방평협, 뭐 디지털 콘텐츠 그룹, 그다음에 카톡방, 그다음에 제 취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이렇게 그룹으로. 그러면 이게 내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모임이 많다 보면 이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카카오톡 채팅방은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폴더를. 그러면 쭉 끝으로 가보시면 위에 상단에 쭉 끝으로 가보시면 뭐가 있다? 요게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일반 채팅방이에요. 오픈 채팅방이 아니라 그 상단에 가보시면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저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총 10개까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0개까지가. 그래서 여기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하신다?
제가 현재 요걸 일단 제어를 해볼게요. 삭제하고 만들어. 그러면 폴더 만들기가 뜨죠. 폴더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폴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다시 이렇게 쓰고 우리 가족 쓰고 그 다음에 폴더 아이콘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이면 이렇게 뭐 하트로 눌러놓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을 추가하는 거야. 사람도 추가할 수 있고 일반 채팅방도 추가할 수 있고 팀 채팅방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 추가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을 이렇게 만약에 눌러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하단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완료 누르면 돼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 완료 누르면 여기에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폴더로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꾹 눌러서 얘를 편집을 누르면 순서 변경 눌러서 여기 3선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료 누르면 돼요. 자, 아시겠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 꾹 들어가서 여기 맨 밑 옆으로 가시면 여기 폴더 만드는 게 여기 있고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쭉 내려가서 폴더 만들기 클릭해서 이름 정하시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그 탐색기에 폴더 만드시듯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한 채팅방, 친구, 그 다음에 일반 채팅방, 팀 채팅방을 여기다가 내가 구분을 해 놓으시는 거죠. 구분해 놓는데 이 폴더 만드는 게 총 10개까지 가능하더라.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폴더를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10개까지 만들면 이 안에다 잔뜩 친구들 넣어놓고 하나는 친구, 그 다음 친구도 뭐 초등학교가 있을 거고 중학교가 있을 거고 고등학교가 있을 거고 대학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폴더 만드는 거. 뭐 이건 AI라기보다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톡에서 생긴 게 뭐예요? 챗GPT가 여기 들어와 있죠? 챗GPT가. 그래서 카톡 하시다가 바로 챗GPT로 가셔서 내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챗GPT로 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구글 계정으로. 예. 우리 이정 선생님에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요 챗GPT 클릭해서. 그래서 클릭해서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해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카카오 툴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챗GPT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 기록에 남습니다. 대화 목록이 남아 있어요. 쭉 한 개. 여기서 질문한 건 여기서 남아 있어요. 근데 챗GPT로 가도 이 대화가 같이 가 있어요. 예, 여기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도 카톡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갤럭시 폰에는 제미나이가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게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보여드렸는데 폴더 만드는 것도 해드렸고 폴더 분류해서 이렇게 쉽게 아주 빠르게 선생님들이 이제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폴더 기능들이.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많이 해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하시는 내용대로 보시면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신기한가요? 재미있고 신기해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다 있지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용해서 AI를 응용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은 거. 특히 이번에 나온 이 메타 AI는 선생님이 잘 활용해서 요 메타 AI 요 스티커 요거는 저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데 복사해서 톡방에 올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치비 스티커를 만들고 싶으면 내 사진을 올리고 요거를 가지고 프롬프트에 채팅창에 넣어 놓으시면 방금 같은 요 치비 스티커 요거 있죠? 요걸 만들어 줘요. 근데 어떨 때는 12장, 어떨 때는 15장, 어떨 때는 뭐 8장 뭐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요 메타에서 만들 때와 챗GPT에서 만들 때와 제미나이에서 만들 때와 다 달라요. 같은 사진을 넣어도 이미지가 나오는 게 틀립니다. 예, 그 프롬프트는 요걸 그대로 쓰시고 요 프롬프트를 제가 보내드린 채팅방에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지금 선생님이 메타 AI로 한번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본인 사진 업로드해서 본인 얼굴처럼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본인 사진 얼굴 넣어놓고 지금 제가 보내드린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전 저처럼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일단 메타 AI에서 먼저 해볼게요. 메타 AI에서. 본인 사진을 올리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요 프롬프트를 넣어서 전송하면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제출.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나오시나요? 나왔나요? 자, 나온 거를 한번 우리 톡방에 다 올려볼게요. 다운받아서. 나온 거를 톡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진 올리고 이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돼요. 채팅창에. 네,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만약에 업로드하고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업로드 하잖아요. 제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프롬프트를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복사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드는 거죠. 요 제 얼굴을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거 복사해서 빨리 복사하는 제가 이제 또 톡방에 올려드리는 거를 복사해서 이미지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복사한 이 글을 넣어 주시고 전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 제가 해드렸지만 직접 해보셔야지 이게 할 줄 아세요.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화질이 좀 떨어지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네 이번엔. 애기 얼굴로 나왔네. 애기 얼굴로 완전히. 선생님들 어떻게 나왔어요? 안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저것을 붙이기가 안 되네. 붙이기가 안 돼요? 아, 지금 글을 가져오지 못했죠? 톡방으로 가셔서 톡방으로 했죠? 이거 바깥에 빼면 돼요. 할 줄은 몰랐어. 복사하면 되죠. 예, 복사.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붙일 때 요거를 그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저는 경험 못했다는 거지. 모르고 있어. 아, 여기 저 한번 복사하면 여기 창에 떠요. 여기 클립보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전송. 이렇게. 이제 이미지 나온 거 한번 저 우리 톡방에 올려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보게. 저는 지금 여기 애기 얼굴로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메타 AI가 조금 만들어주는 게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지금 조금 이미지가 좀 떨어져요. 자,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나왔으면 안 돼요? 응? 사진을 땅으로 그냥 막히는데요. 막혔다고. 이렇게 안 나와요? 사진이 나왔다. 계속 에러네. 지금 채팅창에 다시 한번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올리는 거는 정말 다운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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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러야 되겠죠? 예, 거기다 이제 올려놓으시면 되죠. 우리 선생님께 안 되네? 희한하네?
안 되는 건 지금 저도 처음 봤어요. 다 되세요? 잘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 스티커로 나와요? 아니면 그냥 사진으로 나와요? 사진으로. 사진으로 나와요?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예, 근데 똑같은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희한하네요. 뭐 저는 똑같은 화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지만 달라졌을 뿐인데 같은 사진이 이미지만 달라졌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 그 이미지만 나온다. 한 장. 사진하고 안 돼? 별개. 사진하고 별개로 나오죠. 아니 사진하고 전혀 닮지 않았어요. 얘는 좀 안 닮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나오긴 했는데 글씨가 다. 좀 이상하죠? 네, 한번 보내보세요. 사진 사진. 아들 사진으로 출려 이게 다 뭐야? 글씨를 하나도 못 알아보는. 네, 완료.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써놨죠? 눌러보세요. 좀 기다려보죠. 돼야 되는데? 이미지 편집자 글씨가 다 깨져. 재미나게 하니까 너무 잘해. 재미나 잘 나오죠? 이게 지금 메타가 아직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이게 지금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미나이로 한번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미나이. 아니면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 로그인 되신 분들은 챗GPT로 가셔서 하셔도 되고. 진짜 잘 나왔네요. 이것들은. 이쁘게 나왔네요. 예. 근데 이 메타가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요 지금 제가 드린 프롬프트로 만드시면 치비 스티커는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이 이제 원하시는 글 내용으로 바꿔서 그렇게 쓰시면 이제 그 내용대로 바꿔지겠죠. 조금씩 그렇게 바꿔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응용 문구를 여기서 이제 문구를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전 이제 세로로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가로로 가지고 에러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요렇게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비율을 만약에 이제 세로로 하다보다 뭐 9대 16이나 3대 4나 4대 3이나 뭐 이런 식 비율로 주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비 스티커 한번 계속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임선민 님도 그렇고 이성민 님도 그렇고 박지현 님도 그렇고 사진은 이쁘게. 자, 우리 이제 이정욱 선생님도 이정욱 선생님도 멋지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딱 우리 두 분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오죠?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재미나게 훨씬 나아요. 그죠? 제미나이가 잘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제미나이 또 배우게 되면 그때는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이제 해볼 수 있게끔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이버 그린닷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글쓰기 어시스트 가지고 예쁘게 글 작성해주는 AI 글 써주는 그런 글쓰기 어시스트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에서 메모 정리하는, 태그 정리해서 메모 정리하는 이런 방법, 나와의 채팅창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폴더 정리하는 거, 카카오톡 일반 채팅방에 있는 친구나 채팅방이나 팀 채팅방을 폴더별로 정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폴더 관리, 이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만의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롭게 오픈된 메타 AI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챗GPT, 클로우드, 메타 AI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다른 AI가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제미나이나 챗GPT, 그 다음에 메타 AI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